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꿈틀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북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에서 통일의식조사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중단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찬성이 34.1%, 반대가 31.1%. 아직은 교류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찬성이 높게 나왔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이 북한 개혁개방, 소위 말하는 북한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 52.7%, 도움이 된다 41.8%입니다. 그리고 6차 핵실험 이전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국민들이 70.6%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겁니다. 1순위가 바로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 민족 동지일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통일의 이유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다. 32.5%로 가장 높은 점수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정상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저는 북한의 정상화를 북한이 국제규범을 지키는 국가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김정은 정권, 소위 말해서 주체사상에 기반한 3대 세습 정권이 있는 하에는 북한의 정상화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제항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은 당연히 붕괴되어야 되고 북한 정권이 민주 정권으로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정권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는 이런 시나리오여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북 경제 외교적 압박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전격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한 이런 조치이다. 이 조치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미국에서 대북 독자 제재 행정명령 13810호 9월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오늘부터 26일부터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26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27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제재 조치, 독자 제재 조치에 지금 또 추가로 했는데 특징적인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소위 말하는 제3국 제재를 위한 전 단계의 조치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다, 미국이 내렸다.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1381호에서는
8개의 기관, 북한은행 8개의 기관하고 개인 26명이 지금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하병은행, 진성하병은행, 고려상업은행, 유경산업은행, 그리고 기존에 13722호에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로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중앙은행, 그리고 조선무역은행 합쳐서 10개의 은행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26명, 그리고 저번 12명 합쳐서 48명이 지금 독자 제재를 받고 있다. 왜 이런 조치들을 내리게 됐는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줄 외화 유입 통로를 차단하겠다. 외화 유입을 차단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행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이 서명할 당시에. 제가 보기로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가지고 있는 그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완전하게 고립화시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든다. 소위 말하는 이란식 대북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 또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3대 세습 체제의 를 측면적으로 은근하게 지원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만약에 전격적으로 또 제대로 시행되면 북한은 상당히 많은 자금줄의 외화를 유입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징적인 조치 중에 하나는 영국의 BBC 국영방송인 BBC에서 대북 한국어 방송을 10월부터 전격적으로 하겠다. 중파는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단파는 한 3시간 정도 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행되는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월드 서비스라는 곳에서 이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데 보도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BBC에서 대북 한국어 방송을 하는데 핵심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방송은 정파에 관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북한에 유입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화의 싹을 키워주기 위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경제 지원,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준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인도적 지원해주는 물질적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화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정신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한국의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에 북한의 독자 제재를 5번의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북한의 핵 또는 북한 주민들의 이 엄혹한 삶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발을 벗고 조금 나서야 되는데, 이런 보다가는 미국은 5번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전혀 내놓지 않고 늘 검토만 한다 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BBC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대북 한국어 방송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정보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좀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안고 있는 당장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부터 시작해서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탈출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보화의 문제는 바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엄혹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통일이라는 문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당장의 시급성의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정상화를 위해서 외부 세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